미국 증시 분위기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이항영의 월가이드 시간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도 MTN 이항영 전문위원님 모셔봤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미국 증시가 이틀 연속으로 사상 최고가 행진을 다시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나 다우지수가 35,000포인트 부근까지 바짝 다가선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인데 실적 시즌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3대 지수가 이틀 연속이죠. 사상 최저가로 바로 그냥 들어갔습니다. 다우지수는 장중 한때 35,000포인트를 회복하기도 했습니다. S&P 500, 다우, 나스닥 모두요. 각각 올해 들어서 39번째, 28번째, 그리고 26번째 최고가입니다. 그만큼 시장이 아주 강한 랠리를 계속 이어가고 있고요.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지만 결국 이런 모든 것은 오늘 밤입니다. 미국 시간 화요일부터 시작되는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온전히 반영되고 있다. 이것이 바로 미국 주시장의 힘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2009년 4분기 이후 최고의 이익 증가율로 일단은 예상되고 있는데요. 약 64%가 이익 증가될 것으로 지금까지는 집계되고 있습니다. 한편 오늘 하루만 보면 금융주라든가 부동산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쪽의 반등이 좀 눈에 띄었고요. 반면에 필수 소비재나 에너지는 오늘 좀 주춤한 모습이 되겠습니다. 10년물 금리가 계속 좀 하락이나 조금 좀 추세가 좀 약했었는데 오늘은 그나마 좀 진정된 모습, 이틀째 조금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오늘은 이제 은행주가 다시 좀 살아가는 모습. 역시 은행주는 주가 이제 많이 쉬었다는 것 플러스 실적 발표가 이제 오늘 밤부터 있다는 것, 바로 그것의 두 요인이 있겠습니다. JP모건이 1.3% 올라갔고요. 골드만삭스도 오늘 한 2.4% 올라가면서 골드만삭스 보면 이거 다시 사상 최고가에 바짝 다가선 모습이 되겠습니다. 네.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가 있습니다. 블랙락이죠. 블랙락 자산운용사. 어제 이제 $900 넘어섰고 1,017달러의 목표 주가가 새로 제시되기도 했다라고 설명드린 바 있는데요. 오늘은 또 1.44%가 올라가면서 이젠 또 $1,000도 가는 거 아니냐라는 시각도 있네요. 그런가요? 네, 저희가 오늘은 JP모건을 필두로 금융 섹터가 좀 가장 11개 섹터 중에서 아웃퍼폼하는 흐름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금융주들의 흐름 정리해봤습니다. 그랬던 반면에 오늘 빅테크주들은 조금 잠잠했던 것 같아요. 대형 기술주들의 주가 추이는 어땠나요? 네, 맞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약간은 좀 소강 상태를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약보합 정도 움직였고요. 애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사상 최고가 직후에 오늘 다시 약간은 밀려나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구글도 마찬가지 모습이었고요. 아마존도 전체적으로 마찬가지 모습이 되겠습니다. 반면에 이제 알파벳이죠. 구글 같은 경우 오늘 이제 다시 한번 최고가 1.16%로도 오늘 올라가는 모습이었고요. 페이스북도 마찬가지 오늘 보합 정도 이상의 움직였습니다. 반면에 이제 경제활동 재개주는 상대적으로 좀 부진했었는데요. 카니발이죠. 최근 들어서 재미없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1.65%가 오늘도 다시 조금 밀리는 모습이었고요. 제너럴 일렉트릭도 오늘 0.4% 하락한 채 마감된 하루가 되겠습니다. 네, 경기 재개 관련주에 대한 이야기 잠시 후에 또 이어가 보도록 하고요. 일단은 오늘 또 다른 특징주인 버진 갤럭틱을 조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주말 사이에 우주 여행을 굉장히 성공적으로 잘 끝내고 돌아왔기 때문에, 그리고 게다가 금요일장에서 좀 급락세가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오늘장에서의 흐름은 조금 회복이 나와주지 않을까 기대를 했었지만 오늘도 다시 하락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네, 맞습니다. 어제 이제 자세하게 설명드렸고 월가 시각을 전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여하튼 극과 극의 의견이 있겠고요. 지금 목표 주가 평균은 $40 조금 안쪽입니다. 그래서 현재가보다 좀 아래에 있는 것은 사실인데 뭐 그건 중요한 게 아닐 수 있죠. 중요한 것은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버진 갤럭틱을 정말 투자하실 수 있는 분은 정말 리처드 브랜슨이 얘기했던 어렸을 때부터 정말 꿈을 실현했고 그런 것을 앞으로 꿈을 실현시켜야 했다는 그런 기대감, 이런 것들을 같이 할 수 있는 분들은 뭐 언제라도 사도 되겠지만 하루하루의 주가의 어떤 무브먼트, 움직임을 예측하고 매매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뭐 지금 제대로 이익을 만들거나 이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좀 그런 시까지 가려면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변동성은 불가피한 회사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좀 기대가 있었죠. 왜냐하면 지난 금요일에 떨어졌고 호재가 분명히 나왔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시각이나 미국의 개인 투자가들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봤던 건 사실인데요. 오늘 뜬금없이죠. 제 표현이 좀 거칠지 모르지만 뜬금없는 거거든요. 버진 갤럭틱이 $5억 증자를 발표했습니다. 네네. 이거는 딱 약간 기분 나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런 좋은 얘기 때 딱 $5억 증자한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갑자기 이제 그 주식에 대한 가치가 희석되는 거거든요. 네, 네. 많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발행 주식총이 있고 이제 그 거래가 된 실제 유통 주식수라는 개념이 더 미국에서는 중요한데요. 1억 6,460만 주가 현재 거래가 될 수 있는 주식입니다. 유통 주식이라고 한국말로 번역할 수 있겠는데요. 오늘 늘어나 해도 약 1억 1,000만 주 정도 늘어나기 때문에 한 6% 정도 증가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저런 보면 이 정도는 뭐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렇지만 실제로 오늘 그거보다 많이 떨어진 것이 오늘 주가 흐름이 되겠고, 역시 장기적으로 보면 좋으니까 이걸 하겠죠. 그 회사에서는 이걸 갖고 새로운 어떤 투자라든가 새로운 어떤 우주선도 더 개발하고 이런 데 돈을 쓰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좋겠으나, 이런 오늘은 그런 변동성이 있었던 날이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오늘 말이 나온 특징 몇 가지만 더 보겠는데, 오늘은 역시 다우 주식 중,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실 만한 주식 중에서 가장 히트친 거는 저는 오늘 단연코 디즈니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에서도 어저께 보니까 지상파 뉴스에서 그 블랙 위도우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팬데믹 이후에 가장 먼저 100만 명이 봤다라고, 극장에 가서 봤다는 얘기하고 있고요.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도 첫 번째 그 주말에 보면 제일 많이 본 것이 팬데믹의 이 블랙 위도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국 내 박스 오피스에서 8천만 달러를 주말에 그 금토일 3일 동안 거둬들였는데요. 요즘은 이제 여전히 아직도 이제 집에서 나가기가 좀 약간 꺼림칙한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물론 이제 축구 어떻게 보시면 정말 엄청난 만살이 바깥에서 환호하지만 여전히 뭐 그런 사람도 있고 여전히 나가기 싫어하는 사람 있잖아요. 네네. 그런 사람은 이제 디즈니 플러스를 해서 본 거죠. 디즈니 이 수치가 좀 주목했다고 보고 있는데요. 박스 오피스가 8천만 달러인데요. 디즈니 플러스에서 6천만 달러 이번에 벌어들인 거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만큼 장기적인 어떤 희망이 받겠죠. 이게 주가가 다시 얼마나 올라갈지 모르겠으나 늘 말씀드리지만 미국 주식은, 알고 있는 주식은 결국 시간의 해결의 문제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하나 더 있다 그러면 디즈니에서 여러 가지 비즈니스 났습니다. 월 구독 서비스 하는데 그 중에서도 네네. 이제 ESPN 플러스죠. 그러니까 스포츠 경기 이런 것들인데 거기에 이제 기본형이 아니라 플러스니까 이제 항상 이런 건 뭐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꼭 미국 사람 꼭 보고 싶은 경기는 ESPN 플러스에서 한다라고 그렇죠. 보죠. 프리미엄에서 무조건. 딱 거기서 보는 거죠. 구독료 1달러 인상해서 월 6.99달러 했는데요. 이것들이 오늘 호재로 반영된 하루가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서 오늘 디즈니의 주가 4%대 좋은 흐름을 보여주는 하루였고요. 리오프닝 주들에 대해서 제가 다시 이야기를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리오프닝 주들을 아직까지는 매도하기 이르다, 이런 네. 내용의 기사를 들고 와주셨네요. 네, 맞습니다. JP 모건의 그 마르코 콜라노빅입니다. 마르코 콜라노빅은 늘 제가 그 수식어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보면 반인 반신이라고 합니다. 네. 사람 반, 신 반 그런 얘기하고요. 또 하나는 시장을 움직이는 사람이다라는 별칭이 있는 분인데요. 이분이 오늘 이제 미국 주식시장에 대해서 판단을 했는데요. 한마디로 이런 거죠. 경제활동 재개조를 디치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냥 갖다 버린다는 얘기거든요. 우리 그렇죠. 집으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주식을 내다 버릴 때가 머리에게는 너무나 빠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일단 시각이 많이 다를 수 있습니다. 블랙락 같은 경우에는 지금 피크를 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기가. 근데 이분은 전혀 다르다는 얘기죠. 지금은 팬데믹 이후 회복의 완전 초기 단계일 뿐이다 얘기하면서 후반부가 절대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방어주라든가 성장주 이런 거보다는 경제활동 재개 주식 중에 여전히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하고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 이런 것 때문에 경기 민감주로 가는 거거든요. 에너지, 금융주 이런 것들입니다. 소재인데요. 엑슨모빌, 시티그룹 이게 대표적인 여러분 아시는 거 되겠고요. 저희 방송에 처음 소개한 거 저는 월카 머티리얼을 이렇게 자세히 다룬 적은 없는데요. 네. 쉽게 얘기하면 시멘트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소재거든요. 이런 것들을 주목하라는 얘기하고 있고요. 말이 나온 김에 펀드 스트레스의 탐리까지 말씀드리겠는데요. 탐리는 아시다시피 양수 겸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에너지를 탑픽으로 제시하고 있고 또 하나가 빵주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이제 여러분들 많이 보셨겠지만 일본의 도쿄올림픽이 무관중을 발표했고요. 코로나19가 변이가 막 확산되는 거 아닙니까? 델타. 그러면서
경제 활동의 재개가 둔화될 수라는 것에 최고조에 이뤘다는 것이 지난주라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금리도 최저까지 떨어졌는데 이분은 지금 금리가 바닥을 쳤다 얘기를 하고 있으면서 지금은 에픽센터라는 게 진앙지라는 표현인데 자기네 이 회사에서 이런 개념은 처음 만들었습니다. 주식 작년에. 그래서 이런 팬데믹으로 최고조로 피해를 본 기업들의 주식을 여전히 관심이다. 이런 얘기죠. 대표적으로 여기 에너지가 들어가 있고요. 금융주, 그리고 여행, 호텔 이런 것들 지금 계속 사야 된다. 갖고 와야 될 때니까 이들이 주도할 시장이 곧 다시 온다. 얘기하고 네.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팡을 버리면 안 된다. 팡은 금리랑 상관없는 주식이다. 얘기까지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하여튼 중요한 건 분산 투자가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뭐 예전에 우리 위원님께서 그 설명해 주셨던 경기 회복을 보여주는 지표가 있었잖아요. 네네네. 그 지표만 봤을 때는 사실 미국의 경기가 굉장히 회복했다. 이렇게 우리는 알고 있었지만 마르크 콜라노빅은 아직 팬데믹 이후 회복의 굉장한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리오프닝 쪽 관심을 가지라고 조언하고 있으니까요. 기억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주 치러지는 이 실적 발표 구체적인 일정까지 살펴주시죠. 네, 맞습니다.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밤부터 되겠는데요. 이제 금융주부터 되겠죠. 오늘은 펩시와 JP모건, 골드만삭스가 있겠는데요. 특히 JP모건과 골드만삭스가 1분기에는 워낙 슈퍼 깜짝 실적을 발표했거든요. 뭐 2분기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일단은 많은 사람들이 예측하고 있다는 정도 이해하셔야 되겠고요. 내일은 이제 웰스파고가 있고 델타항공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내일 주목되는 것은 블랙락이 있죠. 매출이 46억 달러에 주당이익이 9.3달러가 전망되고 있다는 것까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밤을 시작으로 미국의 실적 시즌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항상 저희가 이 시간에 미국의 각종 기업들의 실적들 정확하고 빠르게 전해드리니까요. 여러분들께서 저희 코너 놓치지 말고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미증시 판단은 MTN 이항영 전문위원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